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몇 명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명입니다. 십사님도 수석에 의자에 앉으시고요. 자, 오늘은 아니, 남자들 같이 앉으라고요. 우리 사람들 거기 앉아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보컬 클래스에 오신 거 환영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드디어 보컬 클래스를 할 텐데, 이 클래스는 여러분들이 보컬의 그 어떤 이론이나 또는 그 보컬의 그 실기를 거의 모른다라는 가정하에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혹시 아시는 분은 다시 한번 이제 그 반복하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시작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간단한 이제 소개가 있겠는데, 여러분 이렇게 돌아가시면서 간단하게, 어떤 분은 한 뭐 5분 잡아먹으려고 그러시는데 5초면 충분합니다. 5초 정도. 시작하기 전에 혹시 자기의 음악 백그라운드가 있으면 뭐 성가대 찬양팀 얘기하셔도 좋고, 아니면 자기가 옛날부터 음악을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이런 방향으로 배우고 싶었는데 하는 거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클래스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있죠. 뭐를 나는 배우고 싶다, 뭐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거를 간단하게 여러분들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뭐 잘 아시니까 하나 이 노래 그 경력으로는 총신대 제가 남성 합창단에 있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이명선입니다. 노래 경력은 전혀 없고요. 오늘 새롭게 배우겠습니다. 예, 저 엄태민이고요. 저는 이 클래스를 마친 다음에 제가 찬송가나 가요를 내가 원하는 만큼 부를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뭐 호흡법, 발성법에 관심이 있어서 참석하게 됐습니다. 네, 권경화입니다. 백그라운드 없고요. 립싱크에서 좀 벗어나고 싶어서 왔습니다. 저는 임현정인데요. 저는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동요대에 나간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합창반도 했었는데 어느 날부터 노래를 안 부르니까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랜만에 교회에 나와가지고 노래를 하려니까 옛날 같지 않고 잘 안 되는데 조금 더 잘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네. 예, 임혜순입니다. 저는 성가대를 뭐 한 4, 50년을 했는데 전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멜로디만 쫓아한 거라 좀 더 음악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신청했습니다. 저는 김희남이고요. 저도 노래를 잘하고 싶어서 네, 여기 교실에 참석했어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지혜입니다. 제 백그라운드를 말해주자면 저는 좋아요. 좋습니다. 저는 중학교 여기 미국 오기 전에 교회에서 밴드부를 했는데 제가 보컬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 그냥 왔어요. 그런데 북한에서 오셨습니까? 우리 저 GL 학생이 아주 유망주예요. 눈여겨볼 그런 유망주입니다. 좋습니다. 오집사님은 이거 하셔야지. 가져가야지. 오봉근입니다. 배우러 왔습니다. 자, 박수.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 보컬 교실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잠시 말씀드리자면 12번의 클래스가 우리가 모입니다. 자, 12번이면은 보통 4로 나누면 3개월 정도. 그러니까 얼핏 잡아서 3개월 정도 우리가 공부하는데, 3개월이면 대학에서는 한 시메스터는 안 되지만 한 텀은 됩니다. 그죠? 교수님? 그쵸? 맞죠? 3. 한 24번이니까 예. 그러죠. 더군다나 45분 1시간이 아니라 1시간 반이니까 충분히
텀 정도는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4학점, 5학점은 안 되더라도 3학점 정도는 줄 수 있죠. 그죠? 3학점. 그죠? 우리 하 교수님이 지금 좀 모자란한데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우리는 학점을 딸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분은 우리 조금 전에 인곤사님도 말씀하셨지만 3, 40년 성가대 하고 그래도 도대체 발성에 연두개가 어디고 경두개가 어디고 후두가 어디고 이걸 어떻게 작용을 해야지 우리가 소리를 잘 낼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그래서 오늘은 그저 교양 과목이라도 좋으니까 여러분께서 후두라고 했을 때 이게 뭔지, 목조사의 역할이 뭔지, 그렇죠? 그다음에 후두개의 역할이 뭔지, 성대가 뭔지 이런 거 대충 상식적으로도 알고 그것을 개발함으로써 이용함으로써 우리가 얼마나 이쁜 소리, 좋은 소리를 낼 수 있느냐 그거를 우리가 한번 알아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12번의 클래스가 있는데 1, 2, 3, 4, 5 그러니까 거의 한 달 조금 넘게는 우리가 주로 성악 이론과 발성 테크닉 그리고 연습 루틴을 배웁니다. 이 연습 루틴이 중요한데 이 기초를 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피아노 배우신 분들은 처음에 막 피아노 그 스케일 연습하죠? 그거 하듯이 루틴 연습을 하는 거예요. 집에서도 연습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도 모르게 이 목이 트이기 시작하고 이제 득음을 하게 되는 거예요. 득음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정도 경지까지 몇 명이 오를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6번에서 10번은 그러니까 6, 7, 8, 9, 10 그 5번은 이제 기초 이론과 발성이 다 끝났기 때문에 그거를 베이스로 해가지고 우리가 실기 세션 실제로 우리가 찬양곡이니 그런 곡을 부르면서 우리가 어떻게 여기는 어떻게 articulate 해야 되느냐 여기서는 페르마타다 뭐 리타르단도다 어떤 스타카토다 이런 거를 종합해 가지고 우리가 노래를 나의 것으로 나의 스타일로 만드는 그런 훈련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성악적인 개발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1번째하고 12번째는 우리가 곡을 골라가지고 우리 악기 교실할 때 여러분들 골라가지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연주했잖아요. 똑같은 이치입니다. 우리가 곡을 골라가지고 뭐 듀엣도 좋고 트리오도 좋고 우리가 10번 정도 끝나면은 여러분들께서 누구누구랑 호흡이 맞는가를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요. 그러면 그분이랑 짝을 져가지고 여러분께서 쿼텟을 한다든지 뭐 트리오를 듀엣을 한다든지 솔로 하시면 또 솔로 하시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목사님과 어레인지 해가지고 주일날 특송을 한번 또 거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시작하기 전에 성악적 보컬과 대중 컨템포러리 보컬이 어떻게 다르며 뭐가 좋고 뭐가 나쁘고 장단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잠깐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옛날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1900년 초만 하더라도 주로 성악적인 기법의 그런 합창곡들이 전부 다 성악적인 기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고 또 여러분들도 성가대 옛날에는 또 찬양팀이라는 게 없었잖아요. 성가대가 주로 했잖아요. 성가대라는 것은 하나의 그 일요일날 예배드리는 그 스피리추얼 리추얼의 한 부분으로서 여러분들이 그 담당을 하는 제사장은 아니지만은 거기 담당하는 스텝으로서 여러분들이 활약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성악적인 요소가 필요한데 그러면 최근에는 여러분들 보셨지만은 찬양팀들이 있고 그런데 그럼 도대체 어떤 기법으로 해야 되냐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얘기를 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그 링크를 보신 분들은 한번 해보셨는지 모르지만 거기 보면 제가 예전에 부른 게 마침 컨템포러리 쪽으로 부르는 게 있었고 성악적으로 부르는 게 있어가지고 그걸 한번 비교해봤어요. 여러분들이 듣기에 컨템포러리에는 이런 특징이 있구나 성악적인 요소는 이런 요소가 있구나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의견을 한번 제가 듣고 싶은데 혹시 느낀 거 있으시면 대답하실 분 한번 손 좀 들어보시겠어요? 들어보셨어요? 오케이. 자, 얘기 한번 해봅시다. 일단은 성악 할 때는 뭔가 약간 좀 더 울림? 약간 이런 게 약간 울림이? 그런 있는 것 같고 대중음악은 뭐 그렇죠. 지금 좋은 지적을 했어요. 이제 오늘 배울 건데 공명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오케이, 이제 공명 하나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저도 이갑수 장로님이라고 생각을 했어 듣고 네. 옛날에 들은 근데 네. 성악적인 거는 그냥 보편적인 거고 네. 아니 대중적인 건? 거는 근데 보편적인 거고 성악은 바이브레이션을 거기다 많이 이렇게 넣으셨더라고.
바이브레이션이 그런 건 프로토멘타 같은 걸 많이 그런 게 느끼셨어. 많이 넣었어. 오케이. 또 다른 분 또 의견 없어요? 네. 대중적인 것은 그냥 자기 자연스러운 목소리로 그냥 나오는 거고, 그 성악적인 요소는 아무래도 호흡이라든가 또는 이렇게 공명 같은 그런 거를 좀 이용해서 나오는 것 같아요. 아, 아주 옵서베이션 잘하셨습니다. 네, 목사님. 성악적 보컬은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느낌이고 네. 대중음악은 이제 딱딱 끊어지는 그런 느낌. 그런 걸 느끼셔. 오케이.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보신 거,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은, 그 대중적인 거는요, 제가 이제, 자, 성악적 발성과 대중음악의 발성은 다른가, 그리고 그 목적과 훈련 방법이 다른가, 요거를 이제 잠시 이제 우리가 짚어나갈 텐데, 대중음악은 이거부터 얘기합니다. 자, 대중음악은요, 누가 잘하나 대회 나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성악적인 발성은 뭐냐? 성악적인 발성은 군대 가는 거예요. 자, 이게 뭐가 다를까요? 우리 며칠 전에 우리 시간이 있어가지고 우리 하집사님하고 얘기를 나누는데 이 얘기를 하니까 딱 캐치를 하시더라고. 자, 여러분들, 누가 잘하나 대회 나가는 거하고 군대 가는 거하고 뭐가 틀릴까요? 누가 잘하는 거는 네.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그냥 하는 거고, 네. 군대 가는 거는 네. 그 질서가 있고 딱딱 이렇게 뭐라 그러지? 네. 그러니까는 한 50년 성악하신 분 같아. 맞습니다. 자, 누가는요, 누가 잘하는 말 그대로 내가 잘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대중음악 보면은 임재범 같은 사람, 전인권 같은 사람, 그 다음에 또 허스키한 사람들, 낭낭하게 소리내는 사람들, 여러 가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를 더 beautify, 더 미화시켜가지고 내는 것이 대중음악의 목적, 기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성악이라는 거는 군대 가면 여러분들 예전에 내가 의사였건 거지였건 공무원이건 아무 상관없잖아요. 머리 똑같이 깎고 똑같이 제복 입고 똑같은 규율 속에서 exemption이 없어요. 성악이 그렇습니다. 성악이라는 거는 예전부터 만들어진 그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그래서 그 가이드라인을 따라야 돼요. 그래서 성악을 시작하면은 테너 공부한 사람, 전남대에서 테너 공부한 사람, 서울대에서 공부한 사람, 약간의 개성은 있지만은 결국 그 테크닉이나 발성이나 그건 다 똑같아요.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쿠키커러처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또 하나의 차이점은 뭐냐면은 예전에는 이 교회나 이제 천주교가 캐톨릭 같은 데에서 그 미사를 드릴 때에 그 하는 챈트 같은 것도 사실은 반주 없이 그냥 챈팅, 그 보이스만 가지고도 하던 때가 있었거든요. 자, 그래서 이거는 철저하게 그 음율에 따라야 돼요. 그 리추얼 리터지라고 하는데 리터지를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팝적 그 발성이라는 거는 내가 있는 그대로 여러 가지 내가 가진 목소리가 탁하고 그런 것도 나의 장점이 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알아둬야 될 것은 결국 좋은 소리를 낼 때는 대중음악이나 이 클래시컬 음악이나 결국은 그 올바른 방법은 똑같아요. 그 여러분들이 알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배우는데 그래도 여러 가지 틀이나 가이드라인은 우리가 클래시컬 성악 발성법으로 배운다라는 걸 여러분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분들은 부를 때 그 굉장히 그 컨템포러리하게 부르잖아요. 그것이 something wrong이라는 것이 아니고 가장 기본적인 정통 방법을 여러분들이 알고 나서 그 다음에 자기의 개성을 살려가지고 그 애플리케이션에 따라가지고 새롭게 그 음악을 전개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가장 추구해야 될 목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발성 기본 지식부터 합니다. 발성이 뭘까요? 발성, 이거 한자 아시는 분은 목사님 여기서 한자를 제일 많이 아실 것 같은데 발성의 한자적으로 무슨 뜻이죠? 소리를 바라는 거니까 소리 지르는 거죠. 소리를 낸다. 맞습니다. 소리를 내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소리 내는 방법은 대중음악에도 나름대로 방법이 있고 또 창이나 판소리에도 방법이 있고 다 방법이 있는데 우리 성악에서 말하는 발성이 무엇인가 우리가 지금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발성의 요소부터 알아보겠어요. 발성의 요소가 뭐가 있는가? 중요합니다. 자, 호흡. 호흡이 없으면은 소리를 낼 수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호흡이 중요합니다. 자, 공명. 아까 그 공명 얘기했어요. 공명은 뭐냐면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여러분, 첼로 있죠, 첼로. 첼로의 큰 그 바디 있죠. 바디를 없애버리고 그 프렛하고 줄만 있고 쳐보라고 그러면 소리가 어떻게 나겠어요? 첼로 소리가 안 나겠죠. 그죠? 그만큼 이 몸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몸체의 역할 중에 큰 것 중에 하나, 물론 소리를 크게 하는 것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공명. 그 첼로면 첼로, 바이올린은 바이올린의 특유의 소리를 공명을 나중에 배우겠지만 공명을 일으켜서 소리를 풍부하게 그렇게 내는 역할을 하는데 그 공명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성대. 성대는 우리가 소리는 내지만 우리가 말을 하잖아요. 말을. 한국말하고 영어하고 하는데 그게 이제 혀가 두뇌 작용에 의해 가지고 혀가 굴려짐으로 인해서 한국말이 나오고 영어가 나오는데 이 성대를 얼만큼 잘 사용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내가 얼만큼 그 음악의 그 성악의 테크닉을 내가 발휘할 수 있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자, 비강이라는 거는 쉽게 말해서 코. 그 다음에 여기 입술이 있고요. 턱, 이런 건 다 아시죠? 턱이 어디 있는지 다 아시죠? 자, 그 다음에 혀까지 압니다. 요까지는 여러분들 문제가 없는데, 식도도 알아. 후두개, 인두, 목적, 구강하면은 사실은 우리가 깊게 연구 안 해봤잖아요. 그죠? 그거를 한번 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우리가 밥을 먹으면 어디로 넘어갑니까? 후두로 넘어가요? 식도로 넘어가요? 식도로 넘어갑니다. 숨을 쉬면은 숨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기도. 여기 후두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는 숨 쉬는 기관이고 여기는 먹는 소화기관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뭐가 불쑥 나와 있는데 조금 이따 설명하겠는데 후두개 또는 후두덮개라고 그래요. 덮개가 있어요. 이 역할은 뭐냐면은 숨 쉴 때는 가만히 있다가 음식이 넘어가면 이게 다쳐요. 그래가지고 음식이 후두로 안 넘어가고 식도로 넘어가게 해요. 우리는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그래도 가끔가다 살이 들린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잘못되면은 이 음식물이 일로 들어가면 이걸 뱉어내려고 하나님이 이 몸의 작용을 막 재채기 하고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목젖이 있는데 좀 이따 배우겠지만 목젖인데 이게 뭐냐면 연두예요. 연두개예요. 연두개라는 거는 개라는 건 덮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연두개가 있는데 연두개 끝에 목젖이 있어요. 요것의 역할이 뭘까요? 목젖이 그냥 툭 솟아있는데 그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혹시 아시는 분 있으세요? 예? 떨리게 바이브레이션. 그 역할도 하고 가장 또 중요한 게 있는데. 자, 여러분들 보세요. 밥을 먹잖아요. 밥을 먹으면 뭐가 다친다고 그랬어요? 후두개가 다칩니다. 그래서 밥 들어가는 건 식도로 들어가니까 걱정 없어요. 그런데 밥을 먹고서 이게 다쳤는데 해버리면 국 같은 거 해버리면 여기가 다치니까 가능성은 위로 올라갈 수가 있어. 코로 나올 수가 있어. 그래서 가끔가다 음식 먹을 때 잘못하면 코로 물이나 나올 때가 있죠.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 연두개가 다쳐야 되는데 다치지가 않은 거예요. 이것도 다치고 조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두개가 다치지 않으면 여기 물이 올라와요. 그래서 이게 연두개 끝에 있는 것이 목젖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그 정도만 하시고 그 다음 번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호흡할 때 보세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호흡할 때. 자, 공기가 들어갑니다. 공기가 들어가면은 연두개를 통해 가지고 내려올 때 후두 덮개가 열려져 있기 때문에 이 기관으로 숨이 식습니다. 자, 그러면은 먹을 때는 음식물이 들어가면은 아까 말했죠. 후두 덮개가 닫혔어요. 그래서 일로 음식물이 일로 기도로 안 들어가고 식도로 들어가게 만들고 at the same time 여기 있는 연두개 있죠. 연두 덮개.
목젖 있는데 그것도 닫혀요. 그러니까 여기서 물이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기묘하게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왜 우리가 성악하는 사람이 필요하냐?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알아야 돼요. 왜냐면은 보세요. 그 다음 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세요. 자, 우리 여기 입술 알고 이빨 알고요. 그 다음에 여기 뭐 코 있는 거 알고 연두개 지금 말했습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건 경구개. 나중에 배울 거예요. 목젖이 있어요. 목젖. 요게 닫힌다는 거 우리가 배웠죠. 자, 그러면 보세요. 여기가 숨 쉬는 기도예요. 여기가 음식물 들어가는 식도예요. 그죠? 음식물 들어갈 때는 후두개가 닫히고 또 목젖이 있는 연두개가 올라가서 닫히고 한다는 거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성대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성대가 어느 쪽에 있어요? 식도 쪽에 있어요? 아니면 이 숨구멍에 있어요? 숨구멍에 있죠. 그거는 뭐를 말하냐면은 우리가 노래 부르는 거는 식도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이 숨 쉬는 기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호흡, 즉 호흡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성대가 호흡기관의 바로 끝부분에 있어요. 요거를 어떻게 잘 컨트롤 하냐는 내가 호흡을 얼마나 잘하느냐. 즉, 내가 발성을 얼마나 잘하느냐. 그래서 성악에는 발성이 거의 다 차지해요. 테크닉 물론 있고 그렇지만 발성이 거의 뭐 제 생각에는 60, 70% 이상을 차지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 그래서 보세요. 여기서 오케이. 자, 성대가 어디 있어요? 한번 여러분들 그림에서 보세요. 성대가 귀도의 제일 윗부분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후두는 어디 있어요? 후두는 뭐예요? 오케이. 후두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후두가 여기인데 이 부분이 이제 공기가 빈 것처럼 돼 있는데 사실은 근육으로 해서 이렇게 겉으로 연결돼 있는데요. 그러니까 후두가 성대를 포함한 이 호흡기관에 특히 발성하는 부분에 전체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됩니다. 목젖 어디 있는지 보세요. 목젖 역할도 우리가 알았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이제 성악할 때도 목젖도 그 역할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연구개, 그 다음에 경구개가 있어요. 연구개와 경구개의 차이점이 뭘까요? 말로서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는데, 연은 무슨 연자예요? soft라는 뜻이에요. 경은 간단하다. 그러니까 이 연구개 목젖 있는 부분은 굉장히 말랑말랑하고요. 경구개는 뭐냐면 입천장, 이빨 있죠. 앞니빨 바로 위쪽에 있는 거. 이게 굉장히 크게 작용합니다. 공명할 때. 여러분들 참고적으로 알아두세요. 연구개의 끝쪽이 목젖이라는 거예요? 연구개, 여기 보면서. 자, 연구개, 아까 말씀드렸는데 연구개의 끝부분에 보면은 목젖이 있어요. 네. 그리고 경구개는 여기인데 경구개하고 연구개는 완전히 다른 그런 기능이 있고, 일단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은 지금은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제 호흡에 대해서 조금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호흡에는 복식호흡이 있어요. 여러분들 복식호흡이 뭡니까? 배로 브리딩 하는 거예요. 배로 브리딩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늑간호흡은 뭐예요? 처음 들어봤죠? 근데 이게 있어요. 늑간호흡은 이거 배가 나왔다 하는 거는 복식호흡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가슴으로 하는 거 있죠. 횡격막으로 하는 운동이 이제 있는데 그 사이에 뭐가 있냐면 밑에 있는 갈비뼈가 옆으로 움직이는 것도 있어. 이거 이제 성악할 때 배워요. 옆으로 움직여요. 옆으로. 이제 처음 아셨을 거예요. 근데 이거 이제 아는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포지오. 이탈리아말 아포지오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들어마신 횡격막으로 들어마신 이 숨을요. 여러분들 나중에 우리가 연습할 거예요. 보세요. 숨을 들어마신 거를 한꺼번에 뱉지 않고 살살살살 뱉음으로써 내가 발성을 하는데, 잘 보세요. 내가 땅에서 위로 점프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땅에서 위로 점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발에다 힘을 줘가지고 이걸 밀어야 되죠.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가지고 할 때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해가지고 이거를 미는 거예요.
호흡을 미는 거예요. 호흡을 밀을 때 반작용으로 위에 있는 여기를 받쳐주니까 서포트 해주니까 발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없이 그냥 뭐 한 3일 굶은 사람처럼 목만 가지고 소리하려면 나중에 배우겠지만은 소리하려면 무슨 소리가 나냐면은 소위 말하는 이빨 소리밖에 안 나는 거예요. 파타파타파타 이 소리밖에 안 나는 거예요. 힘이 없으니까. 그러나 여기 힘이 있으면은 제가 지금 말하는 것처럼 힘이 있으면 힘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발성이 배의 공기, 호흡 중요하다. 호흡, 기도, 식도 우리 지금 배웠습니다. 그걸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엑서사이즈를 한번 해보겠어요. 자, 숨 들이키고 오래 참기 합니다. 자, 어떻게 하냐면 제가 하나, 둘, 셋 하면은 하고서 숨을 가장 누가 오래 참는가 한번 해보겠어요. 그리고 오른손을 전부 다 드세요. 오른손. 들어서 자기가 숨이 끊어지면 이걸 내리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자, 손을 들으시고 하나, 둘, 셋 하면 숨을 쉽니다. 하나, 둘, 셋. 우리 박수 한번 칩시다. 자, 저런 분들은요, 음악하기가 굉장히 좋은 분이에요. 일단은 이 호흡을 서포트 해주는 게 있으니까. 근데 이제 목사님이니까 설교를 많이 하시고 그러니까 이 사용하실 때 이걸 사용하시기를 암암리에 자신도 모르게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도움이 됐습니다. 요번에는 똑같이 해보는데 요건 좀 달라요. 뭐냐면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계속 하면서 어디까지 견디나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면 올리고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한다. 하나, 둘, 셋. 숨 안 쉬었어요? 대단합니다. 자, 여러분들 보세요. 자, 여러분 질문. 왜 처음에 말 안 했을 때는 김 목사님이 1등을 했는데 지금은 바뀌었냐? 왜 그럴까요? 혹시 뭐 틀리고 뭐 그런 것보다도 여러분들 의견. 내가 이게 좀 넓은가. 넓으면 처음에는 왜 1등 안 했어요? 아니, 제가 처음 아까 무궁화 꽃이 피었을 때 숨을 충분하게 못 자,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정답을 말씀드립니다. 처음에 이기신 분은 일단은 이 폐 자체의 기능이 있으신 분. 두 번째는 스마트한 사람들이에요. 왜 스마트하냐면 이 숨을 안배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숨을 후 내쉬는 게 아니라 조금씩 조절해 가면서 쓸 수 있는 사람이 이제 이기는 거예요. 그 이제 권사님이 이렇게 하셨는데, 자, 그래서 우리는 성악에서는요, 이 폐가 좋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쪼개가지고 잘 쓰느냐,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호흡의 중요성. 그거를 이제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공명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여러분, 마스케라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마스케라? 우리 저 퀴즈에 나왔죠? 자, 퀴즈에 나와서 여러분들 아마 이제 구글도 찾아보시고 그랬을 때 마스케라가 뭘까요? 여기 소리 나는 거. 가면이죠? 마스케라라는 가면인데 옛날에 이탈리아에서 그 악극을 할 때에 여기다가 가면을 쓰고 했어요. 거기서 유래가 됐는데 뭐냐면은 성악하는 사람들 다 알아요. 마스케라가 뭐냐면 소리를 낼 때에 소리가 내 목소리나 여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두성, 뭐 뒷성, 뭐 이게 아니라 배성 이게 아니라 이 마스크를 그 마스크 입 있죠. 요 앞에 있죠. 여기서 소리 나게 하라. 예를 쉽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마스케라예요. 자, 그러면은 이게 왜 앞쪽에서 소리를 내야 되느냐? 사실은 앞쪽이라고 그러지만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은 아까 배웠죠. 연두개가 어디예요? 연두개. 자꾸 나옵니다. 여러분 외우셔야 돼요. 연두개. 소프트해요? 아니면 스틱해요? 소프트하죠. 경구개가 어디예요? 이빨 바로 위에. 바로 거기에요. 거기서 소리 나라는 거예요. 마스크 바로 거기에서. 그러니까 보세요. 이거는 목에서 나는 거예요. 뒤에서 나는 거예요. 이게 앞에서 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레조넌이라고 해도 공명은 뭐냐면은 아까 말한 입. 보세요. 구멍이 어디 있는가 보세요. 입에 구멍이 있죠. 경구개 여기 근처에 있죠. 코 근처는 어때요? 구멍이 있어요? 코도 있어요. 비음도 있어요. 저 샹송 같은 거 보면은 여기 저 비음을 많이 쓰잖아요. 또 어디 있어요? 또 이
이 악음이라고 그래가지고 여기 뭐 이걸 뭐라고 하죠? 무슨 뼈? 광대뼈. 광대뼈 거기도 또 공간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소리 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소리 내는 공간이 많아요. 그런 것도 우리가 이제 하나 둘씩 배울 겁니다. 그리고 자, 이거 들어보신 분이 있어요. 포르만테. 포르만 튜닝이라고 하는데 포르만테라고도 그러고. 이거 이제 제가 여기 가르쳐 드리는 거는 이런 것도 있다라는 걸 여러분한테 알려 드리는 거예요. 이거 이런 클래스 아니면 배울 데가 없잖아. 이게 뭐냐면은 가수들이 이제 그 작곡가한테 곡을 받아가지고 한 두세 달 연습해가지고 녹음을 합니다. 녹음을 멋있게 쫙 몇 번 거쳐서 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누구한테 넘어가요? 사운드 엔지니어한테 넘어가요. 그러면 사운드 엔지니어가 컴퓨터를 이용해가지고 그 가수가 부른 거를 아솔레이션 그 스코프로 가지고 이게 분석을 해요. 그래 보면은 우리는 소리가 그냥 나가는 것 같지만 이게 막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제일 위에 높은 몇 개가 있어요. 이 몇 개가 굉장히 무서운 비밀이 있어요. 여러분들 처음 들어보셨죠? 이거를 그 어떠한 그 경험에 의한 그 엔지니어들은 다 알아요. 사운드 엔지니어가 그거를 약간 변형을 해요. 그러면 소리가 달라져 버려요. 전체 소리가 이상하게 이 사람은 뭔가가 음색이 뭔가 있어 이렇게 느끼는 사람이 있죠. 이게 자기가 태어난 것도 있지만은 사운드 엔지니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성악의 고수들 뭐 루치아노 파바로티나 또 누구 있죠? 플라시도 도밍고 뭐 그런 사람들, 카레라 같은 사람들은 이 고음에서 그 음을 자기가 이 신체를 변형함으로 해서 변형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남들이 그럴 때 어떻게 저렇게 하냐고 그러는데 그 소리가 어디서 나냐면 바로 그런 포르만테 튜닝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어디 가서서 포르만테 튜닝 뭐냐? 그럴 때는 이런 거다라는 걸 여러분들 알아두시고 여러분들 중에서 할 수 있을지 아닐지는 우리는 몰라요. 인곤사님은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이렇게 좀 이따 자세는 나옵니다. 자세는 아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자, 보세요. 와우. 무섭죠? 입을 나중에는 크게 벌리세요. 처음에는 조금 해서 와우. 해보세요. 시작. 목사님 이거 더 크게 하셔야 돼요. 요만큼밖에 이렇게 벌리셔야 돼요. 다시 합니다. 시작. 나중에 조금 더 크게 분포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부터는 제가 뭐라고 그래서 뭐를 쓰라고요? 손을 써야 돼요. 손을 이렇게 있으면 안 돼요. 와우 합니다. 시작. 그렇지. 여기서 소리가 좋은 소리가 났어. 그렇게 하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자, 이거는 뭐냐면은 이거는 이제 제가 지금 하는 거는 이 자체가 여러분들을 변화시키는 건 아니에요. 이 자체가 우리가 연습할 루틴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니까 처음에 모르는 사람들 기초도 없이 무조건 시켜버리면 당황하듯이 이건 우리가 훈련을 하기 위한 훈련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자 비브라토 글리산도 들어. 네? 질문이 있대요. 네, 질문. 공명. 네. 제가 좀 이렇게 좀 약간 헷갈리는 게 공명이라는 소리랑 아까 왜 요 앞쪽으로 소리를 내야 된다고 하셨는데 네. 그게 같이 다 한꺼번에 잘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오케이. 무슨 질문인지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이 공명은 어떤 노래를 할 때 동시에 모든 부분을 공명을 사용하는 건 아니에요. 어떨 때는 코에 있는 코를 중심으로 공명을 사용하고, 어떨 때는 경구개를 사용하고, 어떨 때는 이빨 있는 쪽을 사용하고, 그때마다 달라요. 후두는 내려가고, 연구개가 어디에요? 연구개. 그러니까 연구개는 올라가야 돼요. 이게 희한한 거예요. 후두는 내려가고, 연구개는 올라가야 돼요.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자, 보세요. 잘 들으세요. 이거 후두 내려오는 건 연습하면 되는데, 후두개가 올라가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비음이 나기 시작해. 비음. 이게 올라가면 비음이 나기 시작해. 비음이. 비음을 없애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음될 때 막 하면은 이게 올라가는데 이거는 이거는 내려와야 돼요. 그것도 훈련 다 할 거예요. 내려오면서 연두개가 올라가서 이 안에 있는 성대가 이렇게 돼 있는데 성대가 보세요. 고음으로 가면요. 저음으로 가면 길게 있다가 고음으로 가면 이게 얇아지면서 이렇게 줄어들어요. 줄어드는 걸 위로 올려가지고 이거를 완만하게 해주는 그 훈련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들 몰라도 괜찮아요. 일단은 뭐 한번 얘기 드려야 되니까. 아름답다 저 동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름답다 저 동산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브라토는 달라요. 비브라토는 거의 이제 비브라토는 바이브레이션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 이거는 이제 이걸 한번 이제 연습을 위한 연습을 한번 해봅니다. 자, 어떻게 하냐면 손을 써야 돼요. 소리가 뒷목에서 시작해서 내 이 귀를 통해 가지고 머리를 통해 가지고 일로 나간다. 그러니까 소리가 여기서 나가는 게 아니라 소리가 이렇게 나간다.